대한축구협회는 12일 황희찬이 왼쪽 발목, 엄지성이 왼쪽 무릎을 다쳤고 15일 이라크전 출전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나와 둘에 대한 소집을 해제했다며 이승우와 문선민을 대체 발탁했다. 둘은 오늘 회복 훈련부터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이재성, 후반 오영규가 각각 한 골씩 넣어 2대 0으로 쾌승했습니다.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0대 1로 참패를 안기고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비롯해 한국 축구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의 대가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대의 거친 태클에 연이어 실려나가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우선 손흥민과 함께 최전방에서 원투 펀치 역할을 해줬던 황희찬이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왼쪽 발목을 다쳐 전반 23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황희찬은 전반 10분 만에 상대 선수가 뒤에서 거는 남북한 태클에 쓰러졌지만 후를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같은 태클을 다시 당하고 결국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여기에 황희찬 대신 투입된 엄지성, 스완 GCT 마저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자 배준호로 교체되는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요르단전을 앞두고 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낙마한 에이스 손흥민 대신 투입된 레프트윙 차원이었는데 결국 손흥민의 플랜 B는 물론 엄지성이라는 플랜 C까지 한꺼번에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는 오는 15일 용인미르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라크와 B조 4차전을 앞둔 홍명보의 고심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홍 감독도 11일 귀국한 뒤 둘의 결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홍 감독은 귀국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어떻게 할지 1차적으로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 미팅을 통해 따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희찬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좋았는데 다쳤고 새로 들어간 엄지성 선수도 굉장히 좋았는데 2번 연속 같은 포지션에서 부상이 나오니 난감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둘 모두 부상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끝에 소집 해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리그에서 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이승우와 문선민이 복귀의 측면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승우는 지난 2022년 수원FC를 통해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K리그 무대로 복귀한 뒤 3년 가까이 뛰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포함 97경기 35골 11도움을 기록하는 걸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 시즌 전반기 수원FC에서 18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1 최고의 공격수로 거듭났고 지난 7월 K리그 국내 선수로는 최고 대우를 받으며 전북현대로 이적했습니다. 이승우는 이탈리아 세리에 베로나에서 뛰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고 이후에도 대표팀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1일 이란과의 친선 경기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간 대표팀에 승선할 유력 후보로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뽑히지 않았는데 이번 이라크전 명단 승선을 통해 5년 4개월 만에 A매치 복귀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우는 A매치 11경기를 치렀고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 이라크전에 출전하면 데뷔골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선민 역시 올해 전북에서 24경기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소속팀이 강등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반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으로 나이가 많지만 후반 조커 투입 등으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문선민 역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어 멕시코전과 독일전에 출전했습니다. 가장 최근 치른 A매치는 클린스만 감독 대행 시절인 지난해 10월 지아와의 친선 경기입니다. 문선민은 A매치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데뷔전이었던 2018년 5월 28일 온두라스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어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 이후 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득점이 없습니다. 한편
홍 감독은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처음 소집했을 때보다 이번 소집 때 선수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로웠다.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직 경기가 남아있다. 이제 요르단전 승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다음 경기인 이라크전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킥오프한 요르단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홍명보호의 다음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홍명보호는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3차 예선 4차전 홈경기를 펼칩니다. 이라크의 피파 랭킹은 요르단보다 높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령탑 후보로도 거론됐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는 최근 기세가 매섭습니다. 최근 7차례 A매치에서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간판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난적인 요르단을 제압한 게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잘 극복해냈다면서도 손흥민의 자리에서 뛰다가 다친 황희찬, 울버햄프턴, 과 엄지성, 스완지시티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두 선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어떻게 할지 1차적으로 방안이 나왔는데 오늘 미팅을 통해 따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희찬 선수가 초반부터 아주 좋았는데 다쳤고 새로 들어간 엄지성 선수도 굉장히 좋았는데 2번 연속 같은 포지션에서 부상이 나오니 난감했다며 배준호, 스토크시티 선수가 경기를 잘 마무리해줬다고 돌아봤습니다. 오영규, 엄지성, 배준호 등 젊은 선수들이 존재감을 뽐냈다는 게 이번 경기의 또 다른 성과입니다. 홍 감독은 그 선수들은 미래 자원이다. 3년 후에도 우리 대표팀이 좋은 팀이 되려면 그 선수들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